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븐일레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합니다. 많은 점주님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이 물음표를 갖게 하는 편의점 브랜드죠. 그동안 본부임차 폐점 소식, 희망퇴직, 적자 확대, 미니스톱 인수 실패, 부정적인 기사들만 쏟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이어지면서 세븐일레븐은 사실상 끝났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달라진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다시 점포 숫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는 세븐일레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수 전 당시만 해도 편의점 업계에서는 세븐일레븐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긴 했지만 신규 점주님들에게 조건을 잘 주며 점포 오픈을 공격적으로 하여 업계 1, 2위인 CU와 GS보다 조건만큼은 압도적으로 좋아 그나마 업계 1, 2위와 견줄 수 있었고 CU, GS가 조건을 안 주면 조건 많이 주는 세븐일레븐이라도 하지 라는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실을 잘 모르는 신동빈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2600개가 넘는 인스톱을 무리하게 인수했고 업계 1위를 노려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인수 이후 세븐일레븐이라는 브랜드가 싫어 이탈하는 가맹점들을 붙잡지 못했고 이를 붙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되면서 점포 통합 작업이 매끄럽지 않게 되었고 노후화된 민스톱 리뉴얼 비용과 동의서 비용, 관리 비용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며 경기 침체까지 발생하며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고 결국 지금과 같은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사실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초의 편의점 브랜드로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한국에서도 최초의 편의점으로 오픈을 하며 한때는 GS, CU와 함께 빅3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2022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니스톱 인수가 독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까지 겹치면서 세븐일레븐의 재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세븐일레븐은 점포 수가 14,000여 개에서 11,000여 개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세븐일레븐을 쇠퇴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업계 1위 CU, 2위 GS는 이제 곧 점포수 2만 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과는 무려 7, 8천 개의 격차가 나죠. 이 정도 차이는 사실상 따라잡기 힘든 수준입니다. 또한 4위 이마트24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마트24 역시 세븐일레븐과 동병상련의 분위기지만 이마트24는 이마트라는 대형 유통사 신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노브랜드와 야간 미운영으로 다른 편의점들과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현재 3위를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뒤에서는 추격을 받는 진퇴양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써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본부임차 타입 점포 폐점입니다. 본부임차 타입 점포는 본사가 직접 임차해 점주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구조였는데요. 점주 모집은 용이했지만 문제는 고정비 부담이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 점주는 물론 본사도 적자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주 손익을 맞추기 위해 장려금까지 많이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본사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구조였습니다. 결국 본사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점포수 경쟁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점포를 끌고 가는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수익성이 낮은 본부임차 점포는 과감히 폐점하고 보증금을 회수해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점주임차 타입 점포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 시에는 일시금 대신 배분율로 협의를 하며 큰돈이 한 번에 나가는 걸 방지하였습니다. 신규 오픈도 제한을 두며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사는 단기적으로 적자폭을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며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지출을 줄여 얻은 착시 효과일 뿐 근본적인 성장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멈춰왔던 점포 오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븐일레븐은 신규 오픈을 사실상 중단했었습니다. 해봤자 상권 최적화 같은 확실한 것들만 투자했고 점포 개발 담당까지 줄여 영업 현장으로 돌릴 정도였죠. 하지만 올해 추석 이후 점포 개발 담당자들을 다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점주 유치를 위해 가맹 조건도 완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점포수를 늘려 프랜차이즈 본연의 힘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환경은 세븐일레븐에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의점 시장의 포화입니다. 이미 국내 편의점 수는 일본보다 1인당 비율이 높습니다. 이제는 신규 입점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규 입점을 하려면 CU, GS와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것은 물론 자리 선점에 있어 1.5배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둘째, 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편의점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지만 배달 플랫폼, 온라인 쇼핑, 무인 매장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물가와 경기 침체입니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지갑을 여는 빈도가 줄고 있고 가성비를 더 따지다 보니 가격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즉 세븐일레븐이 다시 오픈을 늘린다 해도 예전처럼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넷째, 브랜드 이미지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히트 상품도 없고 마케팅도 떠오르는 게 없으며 유튜브 채널에도 어느 순간부터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중단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점주님들의 체감입니다. 세븐일레븐 점주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본사의 지원이 다른 브랜드보다 약하다는 점입니다. CU와 GS는 공격적인 마케팅, PB 상품 개발, 배달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면서 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세븐일레븐은 폐점 정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점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출점을 확대하려 한다면 점주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과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세븐일레븐은 일본에서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세븐일레븐은 디지털 재고관리, PB 상품 강화, 대형화 출점 전략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편의점 모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세븐일레븐은 이런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PB뿐만 아니라 상품 경쟁에서는 CU와 GS에게 밀리고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출점 전략을 강화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1, 2위는 따라잡긴 늦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단순히 3위 유지가 아니라 세븐일레븐이 앞으로 승산을 가지려면 예를 들면 일본식 운영 노하우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도입을 하는 점포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마케팅을 강화하던가 무엇보다 상품 개발에 더 과감히 투자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라는 확실한 콘셉트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간 미운영, 즉 18시간 운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브랜드들이 아직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인 시스템 하면 세븐일레븐이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계 1, 2위를 단순히 따라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3위라 하더라도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와 가맹 점주님들에게 각인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븐일레븐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업계 1, 2위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다시 경쟁자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처럼 편의점 4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모습이 다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미니스톱 인수 이후 큰 위기를 겪으며 점포수가 급감했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업계 내 입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출점을 준비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편의점들과는 차별화된 상품, 운영 방식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절대 1, 2위를 따라해서는 안 되고 따라할 거면 2배 더 잘해야 하는데 제 생각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븐일레븐은 차별화, 이 세 글자를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시장에서 다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점주님들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븐일레븐의 부활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븐일레븐의 부활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긴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시고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점주님들 힘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